안녕하세요. 울림입니다. 여러분들 무의식 정화 잘 하고 계신가요? 감정 수용, 무의식 정화, 내면의 치유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괴로운 생각을 알아차리고 관찰자 의식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다 지나갈 때까지 바라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트라우마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소리를 지르면서 하고 싶은 말을 밖으로 다 쏟아냅니다. 집착과 저항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버림받은 감정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괴로운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 호호포노포노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 어떤 관념이 이런 현실을 불러일으키는지 분석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아주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인정하고 머리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는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했던 감정이 억눌려서 그 내면 아이가 발현한 거야. 이 감정을 받아들여야 풀려나. 라면서 아무리 알아차리고 그 두려움을 인정해도 불안의 패턴은 어떠한 변화 없이 계속해서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 이유는 무의식에 억눌린 트라우마, 상처는 언어 이전의 층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생각으로 저항하는 패턴 이전에 먼저 몸으로 저항하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의식 정화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 재경험하고 다시 소화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과 해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말을 하기 이전의 아가 때부터 이미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감각을 느끼는 것과 직관을 알아차리는 것은 인간이 세상을 파악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가까운 인간관계로부터 반복되는 상처를 체험하게 되면 자유롭게 감각을 느끼고 직관을 알아차리는 능력에 왜곡이 생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방치될 때마다 올라오는 두려움의 감각을 차단했다면 성인이 되어서까지 아주 작은 상황에서도 타인 앞에서 몸이 움츠러들고 긴장하게 됩니다. 친구에게 무시당했을 때 억눌러야만 했던 분노의 에너지를 꾹꾹 밀어넣었다면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화를 참고 터뜨리고의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체험을 했을 때 올라오는 억울함을 온전히 느끼고 발산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늘 나를 따라다닙니다. 이런 패턴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1순위는 행복이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양육자로부터 친구로부터의 버림받는 체험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이에게 양육자는 온 세상 전부이고 또 청소년기에 친구는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버림받는 체험이 있을 때마다 신경계는 몸, 마음의 위험 신호를 켜서 현재에서 빨리 도망치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바로 버림받는 아픔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 분노, 억울함, 수치심 등으로 저항하는 패턴이 자리 잡게 되는 이유입니다. 버림받는 체험이 반복되고 강하게 나타날수록 몸, 마음의 긴장과 저항하는 패턴은 점점 더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에 노출이 되면 아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신경계는 여전히 그때처럼 위험해 라고 판단하며 현재의 느낌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마치 과도한 사용으로 고장이 난 화재 경보기가 토스트 굽는 냄새만 나도 화재 경보를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 때문에 불안해, 제가 무례하게 행동해서 화가 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순서는 반대입니다. 특정 상황에 어떤 자극이 들어옵니다. 신경계가 위험 여부를 0점 몇 초 만에 바로 판단합니다. 위험 신호가 켜지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붙습니다. 아, 내가 불안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제가 무례한 행동을 해서 화가 나. 불안한 느낌, 분노의 감각이 먼저 있은 뒤에 나는 이래서 두렵고 이래서 화가 나 라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따라옵니다. 몸 반응이 먼저 있고 생각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몸이 원인이고 생각은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가 무의식 정화를 몸으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위협을 느꼈던 순간 억눌렀던 감정 에너지와 표현하지 못했던 욕구는 지속이 되면 물리적인 에너지의 형태로 몸 곳곳에 저장이 됩니다. 감정을 느끼고 발산하지 못함으로써 해소되지 못한 에너지는 가슴과 어깨, 뒷목, 또 위, 장 등의 장기에 단단하게 굳은 채로 잔류하여 이유 없이 늘 어깨가 돌처럼 단단하거나 긴장하면 위가 꼬이고 또 가슴이 닫힌 채로 얕은 호흡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또 만성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증후군, 두통, 심지어 각 장기의 염증, 암까지 막힌 에너지의 흐름이 실질적인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상처가 새겨진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이 아니라 몸을 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괴로운 감정이 올라와서 힘들 때 지금의 이 상태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야 하는 위험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안전해 라는 반응 패턴을 다시 몸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피해야 하고 저항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안전하고 받아들여도 되는 상황이야 라는 반응 패턴을 새롭게 재설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현존 수업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통과 불편을 통합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한 과정이다.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고통이나 불편과 함께 하기를 택하라. 이것은 당신이 불편과 함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의도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불편한 느낌을 어떤 식으로도 고치거나 바꾸거나 이해하거나 심상화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 느낌과 직감으로써 그것을 가능한 한 깊이 들여다보라. 누적된 감정이 필요에 따라 응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라는 것은 당신이 불편과 함께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모두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다. 즉, 무의식 정화, 감정 수용을 하는 방법은 바로 몸, 마음을 부드럽게 이완하고 불편한 감각이 올라오는 곳에 그저 의식을 두고 가만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괴로운 감정을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마음으로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화가 나서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에 의식을 두고 그 답답함을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배가 조여오거나 위가 꼬이는 느낌이 든다면 복부에 의식을 두고 요동치는 에너지의 반응을 허용합니다. 머리에 열감이 느껴지거나 멍한 느낌이 있을 때 그것에 가만히 머물러 봅니다. 억지로 받아들여야 해, 내려놓아야 해, 느껴야 돼 라고 하는 것 또한 현재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호흡에 집중하거나 불쾌한 신체 감각에 의식을 둡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지금은 안전한 상태야 라는 신호를 다시 새롭게 쓰는 작업이 됩니다. 매번 저항하고 거부했던 패턴에서 어떤 반응에도 힘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의식 정화이자 감정 수용이고 내면의 치유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가슴에 의식을 두고 타들어가는 감각을 느끼고 있다가도 어느새 쟤는 왜 맨날 나를 무시해? 라는 에고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애인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올 때 몸 전체를 알아차리고 두려움의 감각을 느끼다가도 지금 어디서 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휩쓸려 통화 버튼을 수차례 누르게 됩니다. 또 가슴에 의식을 두고 머물러 보다가 아무 느낌 안 나는데 이것 봐, 나는 안 돼, 뭔가 잘못됐어 하며 다시 저항하는 에고의 패턴에 말려 들어갑니다. 반대로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감각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왔던 감각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때문에 더 숨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더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순간들에도 묵묵히 정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고착된 습을 하루아침에 빨리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현존력이 커지는 만큼 저항하는 에고의 패턴은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깨어나 현재에 머무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감정 수용을 한다고 해서 괴로운 감정을 더 세게 느끼려고 하거나 불편함을 끝까지 참아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파도로 밀려오는 감각을 한꺼번에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도 벅차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접촉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감각에 머무르다가 힘이 들면 잠시 멈춰서 심호흡으로 환기를 해도 되고 손, 발 등의 안전한 감각에 의식을 집중을 돌려도 됩니다. 변화는 우리의 의식 방향이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올 때 시작됩니다. 생각은 과거나 미래로 끊임없이 이동하지만 몸은 오직 현재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하는 수행과 또 의식을 가슴으로 내리는 감각 알아차림을 자주 하게 되면 생각으로 과도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습이 점차 줄어들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에 있는 나가 확장됩니다. 감각을 느낀다는 것은 온전한 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몸으로 느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고통이나 불편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점차 변화해 간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이런 일들을 당신의 영토를 침공해오는 적군처럼 대하지 않는다. 당신은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자신의 무조건적인 현존으로서 부드럽게 달래주는 어머니와 같은 태도로 고통과 불편에 다가간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내면에는 갑옷과 무기 대신 에너지를 통합시키는 능력이 생겨난다.